중국 쪽에 듀얼 퓨엘 엔진 있잖아요. MS 추이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3천억 정도 수주를 했거든요. 그중에 1천억 정도가 듀얼 퓨엘 엔진입니다. 30% 정도가 듀얼 퓨엘 엔진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그 추세는 어차피 선주들이 발주하는 운항 경로나 스크러버 사용 여부에 따라 변동성은 있어요. LNG 캐리어 같은 경우는 100% 듀얼 퓨엘 엔진이에요. 국내 발주는 당연히 듀얼 퓨엘 엔진 발주가 비중이 많아요. 그런데 중국의 추세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듀얼 퓨엘 엔진에 MS를 여쭤본 이유는 듀얼 퓨엘 엔진이 마진이 더 좋다고 알고 있어서요. 네, 맞습니다. 가격은 20% 정도 높고요. 마진은 3에서 5% 정도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듀얼 퓨엘의 매출 비중이 2016년에 10% 정도에서 2021년 50% 이상 높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매출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50% 이상이에요. 한 60에서 70%까지는 될 것 같아요. 친환경 발주가 많이 나오고 있고, 환경 규제 때문에 지금 추세는 말씀하신 대로 듀얼 퓨엘 엔진의 매출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제 가격 같은 원자재 상승분이 반영돼서 고객사에게 전가가 되나요? 조선사가 공판 가격 협상을 마무리하는 단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영향을 받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나 조선소 같은 경우 충당금을 작년에 다 쌓았어요. 다 연말 가격 수준으로 쌓았어요. 지금 수주되는 거는 전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어차피 슬롯도 차고 저희 캐파도 차고 하기 때문에 이익이 나야지 수주를 하겠죠? 그래서 선별 수주로 하고 있어요. 지금 가격이 오르는 부분은 지금 받는 수주 부분에서 가격을 전가하고 있지만 수주 잔고 부분에서는 좀 영향을 받을 것 같거든요. 잔고는 어차피 고정된 계약 가격이 있어요. 거기서 작년에 올라서 충당금을 쌓은 부분이 있고 조선소도 그 측면 때문에 지금 철강업체들하고 동결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주 잔고 부분은 협상 결과에 따라 영향은 조금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주가 이제 되는 것들은 당연히 영향은 없어요. 저희가 오늘 또 1,100억 정도 공시를 했는데요. 이제 신규 수주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전가를 하면서 저희가 수주를 하고 있어요. 잔고 부분만 조금 영향을 받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엔진사들은 온전한 상태인데 중국은 민영이나 공영 엔진업체들이 폐업이 되거나 캐파가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도 중국에서 수주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 수주 금액의 3분의 1 정도는 중국 거예요. 대우하고 삼성하고 중국하고의 비율을 한 30%, 3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전히 그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듀얼 퓨엘 엔진 같은 경우는 어차피 대응할 수 있는 중국 조선소가 한정돼 있어요. 그리고 엔진의 품질이나 납기 때문에 배는 중국 쪽에 발주하더라도 엔진은 저희 쪽을 선호하는 선주들도 있어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조선소다 보니까 경쟁업체에서 엔진을 발주할 바에요. 국내에 발주할 거면 저희 HSD 엔진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면 중국 쪽에서 최근에 더 많이 주문이 들어온다는 말씀이신가요? 많이 들어온다기보다요. 특히 요즘은 대우에서 수주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우가 작년 합병 무산 이후부터 수주량이 많이 늘었어요. 대우는 슬롯이 이제 삼성이나 현대보다는 조금은 공간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수주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걸 저희 쪽으로 대부분 발주를 내고 있어요. MS는 거의 100%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대우가 수주하는 것들을 거의 저희가 다 수주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알기로 캐파가 두 번의 인력 구조 조정으로 줄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캐파 확장 계획은 없나요? 네, 구조조정을 12년, 15년 두 번 했어요. 그래서 캐파 확장 부분을 많이 질문을 하세요. 근데 아직까지는 저희나 조선소나 캐파를 늘리기보다는 선별 수주하고 생산 운영의 효율성, 그 두 가지로 중점을 두고 있어요. 만약에 진짜 슈퍼사이클이나 이런 부분이 온다면 그때는 유유 설비가 있으니까 그거를 활용해서 인력을 뽑아서 대응할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설비가 줄었던 게 아니라 인력이 줄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설비는 저희 공장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크레인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려면 인력을 뽑아야 해요.
아직까지는 인력을 늘리기보다는 수주 오는 것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수주를 하고 효율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데 더 장기적으로 이게 업황이 좋으면 인력을 늘릴 예정이시군요. 그렇죠. 이제 조선소도 슬롯을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저희 엔진 업체 쪽에 또 요청을 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조선소와 같이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과거 리포트에서 보면 저속 1200만 마력, 중속 300만 마력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현재로는 1200만 마력은 진짜 쉬지 않고 돌렸을 때 이론적인 캐파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최대는 900만 마력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또 400에서 500만 마력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속, 중속 둘 다 포함해서요. 아니요. 저속 기준이에요. 중속은 지금 저희는 수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중속 수주를 안 하시나요? 중속은 워낙 플레이어들도 많아요. 조선소들이 예전에는 패키지로 저속 중속 발주했어요. 요즘은 원가 절감 측면에서 개별로 저속 따로 중속 따로 발주를 하다 보니까요. 원가 경쟁력이 저희가 조금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기술사라든지 힘센 엔진. 근데 그런 쪽이 원가가 좋다 보니까요. 그쪽으로 발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좋아지거나 이렇게 하면 저희 설비는 중속도 100대 정도를 갖추고 있어요. 슈퍼 사이클이 온다면 중속도 가격도 올라갈 거고, 그러면 저희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중속은 수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선별 수주의 일부라고 볼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어차피 두 개를 개별적으로 대응했을 때는 중속 업체들하고는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기 때문이에요. 이중 듀얼 퓨엘 엔진은 동시에 몇 대 건조 가능한 건가요? 저희가 한 80대 정도는 가능해요. 설비는 갖추고 있습니다. 수주받고 매출 인식 시점은 1년 정도인가요? 언제 정도부터인가요? 한 18개월 정도 걸리죠. 선박에 엔진을 탑재하기 3개월 전에 저희가 출하를 했거든요. 그게 18개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선소는 24개월, LNG 캐리어 같은 경우 36개월 정도 조선기간이 걸리다 보니까요. 그럼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이 힘들겠네요. 네, 맞아요. 1분기 흑자 전환은 조금 힘듭니다. 지금 매출되는 물량이 작년, 재작년 하반기 수주한 물량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수익성이나 그런 부분이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흑자 전환이 될 거라고 보이시나요? 확실하게 턴어라운드 되는 거는 한 4분기 정도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4분기 정도 돼야 흑자는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럼 1분기 실적 발표는 언제 하나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5월 13일에서 16일 정도여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영업이익률이 관건인데 듀얼 퓨엘 엔진 수주 비율을 늘리기 위한 어떤 노력이 있나요? 일단 저희는 선주 영업을 하고 있어요. 조선소 영업도 하지만 선주 영업은 따로 해요. 지점 쪽에서 사양을 선택할 때 듀얼 퓨엘 엔진, 친환경 엔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영업을 하고 있어요. 탑티어 선주들은 대부분 다 친환경 엔진으로 지금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중국 듀얼 퓨엘 엔진 개발사 대비 저희 회사의 강점이나 경쟁력이 있나요? 탑티어는 저희하고 현대중공땡사이고 다음에 세컨티어 이하가 ST땡사라든지 중국 업체예요. 저희나 현대중공땡사나 중국이나 도면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중국 LNG 캐리어 쪽 DF 엔진이 배가 서가지고 폐선한 경우도 있어요. 이런 퀄리티 부분이라든지 또 중국 업체는 납기가 늦어지기도 해요. 저희가 기술적으로 최초로 MEGI, 듀얼 퓨엘 엔진을 만사하고 같이 만들었거든요. 처음 만들 때부터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가스 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잡는다든지요. 최초부터 저희가 기술력을 다져왔기 때문에 똑같은 도면을 내밀어도 만드는 노하우는 다르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격차가 있어요. 그게 향후에 메탄올이나 암모니아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듀얼 퓨엘로 당분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격차는 계속 있을 거예요. 선두업체로서의 노하우랑 수주 경험들로 생기는 격차가 강점이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듀얼 퓨엘 엔진 기술 비중은 현대중공땡사가 기술 MS가 한 30에서 40% 되고요. 저희는 25에서 26% 정도 돼요. 중국은 수주는 받아놓은 게 있어요. 자국 발주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용화돼서 돌아다니려면 검증되고 하는 기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는 또 다른 엔진인 메탄올 같은 엔진을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중국에서 LNG 듀얼 퓨엘 엔진을 만들 때쯤에 다른 듀얼 퓨엘 엔진을 저희가 또 개발하면 되니까요. 시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중국 쪽에서 기술적으로 따라올 때쯤 또 다른 엔진을 만든다는 거군요. 저희는 암모니아나 수소 엔진 개발에 있어서 기술사들이 택할 수 있는 사이트는 저희 아니면 현대중공업밖에 없거든요. 대응을 하고 노하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요. 계속 격차는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분간은 기술적 격차가 좁혀질 일은 없네요. 말씀 감사합니다.